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9일 오후 3시입니다. 김정은이가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이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 안보실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김관진 전 장관이 댓글로서 정치에 관여했다 하는 혐의를 쥐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어제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 심리로 열린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의 결심 공판에서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여 군의 역사적 과오를 반복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관빈 국방부 정책실장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6천만원, 추징금 2,800만원,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요지는 김 전 장관 등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범행을 부하에게 지시하고 특정 응시자의 사상검증을 실시하여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반했다. 김 전 장관의 주장대로 북한의 사주를 받은 종북에 해당하는지 규명이 어렵다면 일반 사회에서 대통령이나 정부 비판에 대한 비판 시위도 같은 논리로 얼마든지 군의 개입이 허용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다시는 국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확립하는 역사적 선언이 이번 사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과 공모하여 2011년에서 2013년 사이에 군 사이버 사령부 부대원들이 당시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 댓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최후 진술에서 김관진 장관은 정면으로 이 혐의를 부인을 했습니다. 저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했지만 위법 부당한 일은 안 했다. 어떤 일이든 사심을 갖지 않았고 부하들에게 입버릇처럼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강조했다. 국군 사이버 사령부도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맞서 대응하는 작전에만 집중하는 것으로만 믿었다. 사이버 심리전 부대가 본연의 업무를 넘어서 기소되고 재판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수많은 부하들이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돼 법정에 섰고 일부는 건강을 잃었다. 충직한 군인인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애통함을 느낀다. 자신은 물론 가족을 도외시하고 나라를 지키는 데 몰두한 헌신적인 부하에게 진한 전우애를 느낀다. 47년 동안 부하 전우들과 함께 나라를 지키는 데 몰두한 제가 행여 정치적 의도나 사심이 있었는지 번민하는 나날을 보냈다. 오랜 기간 사회적 문제가 된 사이버 사령부에 대한 책임은 종국적으로 장관에게 있다. 지나친 과욕으로 인한 위법 행위가 있었다면 책임은 제게 있으니 부하들만은 선처해 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검찰은 종북 게시물의 게시자가 북한인지 확인한 뒤 대응해야 한다고 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의 주장처럼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맞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종북 성향의 글이 올라왔으면 즉각 대응해야지 그 게시물을 올린 사람이 북한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했다가는 늦어서 안 된다 이거죠.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검찰의 주장은 신속한 사이버전의 특성을 무시한 것이다. 빠르면 하루 이틀, 늦어도 일주일이면 게시글은 이미 사라져 여론의 방향을 바로잡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사이버전이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그 내용이 국군을 욕하는, 그리고 북한을 편드는 그런 글이면은 누가 썼든지 불문하고 적극 대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글을 쓴 사람 중에 정치인이 끼어 있었다. 그럼 정치인을 비판한 것이 되고 이것이 정치관여다. 이런 식으로 지금 몰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변호인은 대응작전 결과 보고서를 전달받았지만은
모두 북한이 허위사실과 유언비어를 유포해서 국론을 분열하고 선동하는 것에 대해 대응작전을 펼치는 것이었다. 절대 선거관여가 아니다. 북한과 대응해서 사이버전에서 여러 댓글이나 뭐 글을 통해서 논박을 벌이는 과정에서 북한 편을 들어서 국군과 대한민국을 욕하는 사람을 공격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정치인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는 있었지만은 정치인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북한 정권 편을 드는 정치인을 공격하는 결과가 빚어졌지만 그것은 고의도 아니고 그것은 사이버전의 특성상 사이버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 간의 치열한 전투 현장에서는 불가피한 것이었다. 고의가 없었다. 이런 주장입니다. 대응작전은 불가피하게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한 반박 내용을 담게 되고 정부 지지 내용이 대부분일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만 가지고 특정 정치인을 지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연히 북한을 공격하다가 보면은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 뭐 강정에 해군기지 만든다 하는 것을 옹호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어떻게 정치 편향이라고 볼 수 있느냐? 정치적 중립이라는 게 민주당과 뭐 자한당 사이에서의 중립이란 뜻이지 북한과 대한민국 정체성 문제에서 중립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 김관진 측의 주장은 북한과 대한민국이 싸우는데 그 중간에서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중립을 취할 수는 없다. 과감하게 북한 주장에 대해서는 공격을 했어야 된다. 그런 사이에 아주 극히 일부가 정치인을 비판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좌파 정치인을 비판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정치관여로 몰아가지고 징역 7년을 선고할 수 있느냐 이런 주장입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또 김 전 장관은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응하는 작전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섰다. 그러니까 북한과 싸웠다는 게 죄가 돼가지고 법정에 섰다 이런 주장이요. 댓글 작전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같은 방식으로 계속 했는데 노무현 정부 때는 괜찮고 이명박 정부 때는 위법했다고 하는 게 타당하냐? 그렇게 된다면 아무도 대남 심리전 대응을 안 하려고 할 것이다. 그런 결과가 빚어진다면 피해자는 군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21일 열립니다. 저는 김관진 장관을 믿습니다. 김관진 장관의 변호가 믿습니다. 왜냐? 김관진 장관은 2010년 연평도 포격 이후에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에 국방장관, 안보실장까지 그러니까 2017년까지 7년 동안 국방을 책임졌던 사람입니다. 그 사이에 대한민국 국군을 상당 부분 바꿔놨습니다. 김관진 장관이 지휘하고 있을 때 국군 부대에 가면은 살기등등했어요. 북한군과 싸우는 군대로서 거듭 태어났던 게 김관진 지휘하의 대한민국 국군이었습니다. 그 국군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2012년 1월에 제가 조갑지닷컴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김관진 장관에게 박수를 보낸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김관진 장관이 잘하는 일 하나는 정훈교육이다. 군은 요사이 4대 바로 알리기를 하고 있다. 북한 정권 바로 알리기, 종북 세력 바로 알리기, 한국 현대사 바로 알리기, 자유민주주의 바로 알리기이다. 특히 종북 세력을 주적으로 집중 교육을 시킨다. 이거 얼마나 잘한 겁니까? 국군의 적은 북한 노동당 정권과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종북 세력도 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이것이 지금 집권 세력을 자극하고 김정은은 어떻게 하든지 김관진 장관을 잡아 넣으려고 하는 흐름을 조성한 거 아닐까요? 아닐까요? 지금 김관진 장관이 이런 고초를 받고 있는 거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김정은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김관진 장관이니까 지금 이런 고초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유가 지금 김정은이가 싫어하는
싫어하는, 또 김정은을 싫어했던 김관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 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런 분들이 재판받고 감옥에 있는 게 이게 우연일까요? 방공자유 전선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대거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게 이게 우연일까요? 다시 이야기를 돌려서 김관진 장관에게 왜 박수를 보냈느냐. 특히 종북 세력을 주정으로 규정, 집중교육을 시킨다. 헌법 제5조는 국군의 신성한 의무를 국토방위뿐 아니라 국가의 안전보장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안보를 위협하는 내부의 적인 종북 세력에 대한 정신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종북 세력 안에 정당이나 시민단체가 포함되더라도 국군은 헌법상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군대가 군 외의 문제까지 신경 쓰지 않도록 하려면 언론, 정치, 검찰, 국정원, 경찰이 본연의 임무를 다하여 종북을 근절시켜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니 군대가 종북 세력 대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군대에 떠넘긴 셈이다. 김관진 장관은 최근 국방장관들 중 가장 소신 있는 지도자로 꼽힌다. 이명박 정부의 드문 성공적 인사이기도 하다. 확고한 주적관과 사심없고 독립적인 인사, 부하의 책임을 미루지 않는 자세가 존경을 받는다. 작년 아덴만 해적 소탕작전도, 작년이라면 이게 2011년입니다. 그의 작품이고, 국방부가 교과부 검정 한국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 정부에 시정을 요청한 것도 그의 지시였다. 요사이 군부대를 방문해보면 종북 세력에 대한 장교단의 자세가 살기등등함을 느끼게 된다. 김관진 장관처럼 이렇게 빠른 기간에 이렇게 큰 조직에 이렇게 많은 변화를 가져온 이도 드물 것이다. 믿을 곳은 국군뿐이란 생각이 저절로 난다. 그 때문에 종북 세력은 집요하게 군을 공격하고 여기에 멍청한 정치인과 언론이 가세하고 있다. 한 장교는 우리가 과연 국민을 믿을 수 있는지 회의가 생긴다고 했다. 국민이 국군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이름을 도용한 언론과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장교들은 자신들이 동네북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김관진 장관은 이 좌편향 교과서도 검토를 하고 이것은 군의 정신전력에 심대한 타격을 주니까 이것도 바꿔야 합니다 하는 건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역대 국방장관 중에 어느 사람도 신경 쓰지 못한 부분까지 했는데, 그때 국방부 자체적으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분석을 해가지고 정부에 건의문을 낸 그 대목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군은 지켜야 할 대상과 사회해야 할 대상을 명확히 인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의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 역사교과서는 우리 장병들이 무엇을 지켜야 하며 지키기 위해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를 혼동케 하고 있다. 현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입대 전 우리 젊은이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냉소적 시각과 북한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 국군을 호구의 간성이 아니라 국가 발전을 저해하고 국민을 단합해온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군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과 동참이 요구된다. 이렇게 아주 절규하듯이 이런 교과서 고쳐달라고 했었습니다. 우리와 우리 부모 세대가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면서 돈만 모아놓은 파리치한 세대로 경멸을 받는 것이 과연 옳은가? 주민을 굶주리게 하고 추악한 지탄을 받는 북한을 칭송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런 교과서로 배운 젊은이가 군대에 들어오면은 누구를 향해서 총을 겨누어야 될지는 모른다. 이렇게 피 맺힌 절규를 해가지고 그나마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교과서를 바꾸어 놓았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그 개선된 교과서를 폐기시킨 것은 바로 김관진 장관이 오늘 당하고 있는 이 수모와 직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김관진 장관을 이렇게 대우하면 안 됩니다. 김정은이 가장 미워하는 군인은 무조건 보호하고 지켜내야 합니다. 국민이 김관진 장관을 지켜내야 합니다. 선고할 판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